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랜만에 또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국어 교과서 144페이지 펼쳐주시고, 선생님이 저번 주 오프라인 수업 때 나눠드렸던 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학습지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오프라인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마다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직 144페이지부터 본문을 못 본 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일단 처음부터 쭉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단원 4 관점과 해석 들어갔죠. 여러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교과서 140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여러분 동일한 화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주장하는 글 두 편을 공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주장하는 글 두 개가 뭐냐면 이체권리 법제화 시급해와 이체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였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 14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고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빈칸 충분히 채울 시간 드렸었죠. 그쵸? 264의 청포도 암송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142페이지부터 소단원 1을 시작을 했는데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습 목표는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143페이지 만화를 하나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영상이나 혹은 자기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떤 기분일지 바로 이 만화가 이제 우리가 144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볼 주장하는 글 두 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본격적으로 교과서 144페이지 펼쳐주시고 학습지 함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44페이지 맨 윗부분에 작은 글씨를 봐주세요. 다음은 이칠권리 법제화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두 글입니다. 두 글의 관점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뤘다라는 건 하나의 글은 이칠권리 법제화 즉 법으로 제정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칠권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본 사람들 있을까요? 이칠권리란 이제 우리가 밑에 보게 될 가 본문에 또 이제 뜻이 적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 더 올려놨어요. 인터넷 흑역사는 지울 수 없을까? 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5분 정도 되고 되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본문 보기 전에 그 영상 먼저 보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이칠권리라는 건 나에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에 있을 때 그거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글부터 쭉 함께 보도록 하지요. 이칠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시급하다라는 건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글은요. 이칠권리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본문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서론이겠죠. 그쵸?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여러분 유럽연합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칠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독자들이 이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직접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유럽연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칠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그렇다면 이칠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이칠권리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왜 법제화를 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앞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독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서론 정리를 해보면 이칠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고조되는 높아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단부터는 이칠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자, 이어서 보세요.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람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막 검색을 해보시기도 하잖아요. 구글도 그렇고요. 그런데 개인정보에 허위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글을 올렸는데 내가 쓴 글과는 조금 더 과장되게 루머로 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1시간이면 신상이 다 털려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교과서는 1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이 심해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칠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문단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쭉 설명을 해 주겠죠. 자, 둘째, 이칠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자, 개념입니다. 자, 이 권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까닭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통신망법 14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법들이 이제 현행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사생활 침해를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점인 거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요, 피해자가 직접 나 이렇게 사생활 침해 당했어요. 혹은 나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칠 권리가 법제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현행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가 글의 글쓴이는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 지금 3가지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부분에서는요, 개인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해줬던 그 까닭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까닭은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였고요. 두 번째 까닭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였고, 세 번째는 현행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였잖아요. 그쵸? 지금 다 정리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해보면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글 다 이제 본문 살펴봤는데요. 학습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 여러분들이 채운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 이칠 권리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재는요, 중심 소재라는 뜻인데 이칠 권리의 법제화죠. 자, 주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어떻게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거였고요. 자, 이 글은요, 2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주장만 하면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장과 함께 근거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 여러분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통신망법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 혹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짜임 같이 채워볼게요. 주장하는 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유럽연합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했죠. 즉, 나 앞으로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글의 화제를 제시를 하면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방향성도 같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본론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줬죠. 자, 첫 번째,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현행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였습니다. 자, 가의 관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내용이 길죠? 자, 이제 다시 교과서 14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나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글은요, 이칠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가는 시급해야 였잖아요. 근데 나는 신중해야 해요. 즉, 이칠권리 법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이겠죠.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판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칠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의 사례, 유럽 사법재판소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칠 권리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가 글이랑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가 글도 뭐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가 이어지죠. 그런데라는 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반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자,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론 정리해보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나글에서의 본론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가 또 첫째, 둘째 하면서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먼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첫 번째 문제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대요.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뽑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 행위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이칠 권리를 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해 그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삭제된다면 국민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워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치적인 선거에 참여를 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약간 공적인 사람인 거죠. 공인인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본다던가 책자를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국민들은 그거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칠 권리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문제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설명을 해주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대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대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 꼭 필요한 기본권이다.
즉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소통망 SNS죠.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게시물을 올린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뭐 안 좋은 얘기를 올렸을 때에는 이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민호가 이제 정수에 대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이칠 권리가 법제화되면 그게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칠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부딪힐 수 있는 예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나오게 되겠죠. 셋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같은 정보에 관해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아 이칠 권리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였다는 정보는 공적 정보일까, 사적 정보일까? 여러분, 이 적용 범위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누군가랑 이제 식사를 했을 때 이 정보를 과연 공적 정보로 볼지, 사적 정보로 볼지, 약간 적용 대상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정보의 공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시를 이제 보여주면서 세 번째 문제점,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렇듯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질 것이다. 자, 세 번째 문제점,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칠 권리를 성급하게 법제화하려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고려하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 나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세 가지 설명을 쭉 해줬죠.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그리고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법제화하지 말고 적당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 정리하면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 글을 읽으면은 가 글이 맞는 것 같고 나 글을 읽으면 또 나 글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학습지를 꺼내보세요. 학습지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나입니다.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이었죠. 역시나 갈래는 주장하는 글이고요. 제재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입니다. 여러분, 글은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주제였다면 이거는 나글은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가 주제입니다. 자, 특징 역시나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민호랑 정수 예시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과거 행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공무원 예시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글의 짜임으로 넘어가 보세요. 서론에서는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먼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판결의 예시를 제시해주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생길 수 있는 문제점 3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공무원이 식사를 했을 때 그건 과연 공적 정보일지 사적 정보일지와 같은 예시를 들어줬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였고, 나의 관점 정리해보면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숨도 쉬지 않고 교과서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주장하는 글 2편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학습지 빈칸도 다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 글에 좀 더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 글에 좀 더 찬성을 하시나요? 본인의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학습 활동에서 이제 다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필기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50페이지부터 있는 학습 활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